한국사를 어떻게 하면은 좀 잘할 수 있을까? 또 쉽게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 질문을 하고 하는데, 요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십 년 강의를 해오면서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를 순환해서 반복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학생들 중에서 잘못 생각한 게, 강의를 뭐 한 번 내지 두 번 듣고 자기 혼자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문제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해당 과목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이 가능해야 혼자 공부할 때 속도감도 있고 내용이 잘 정리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어떻게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모르겠지만 기본 강의를 충실하지 못하고 한두 번 듣고 바로 여러분이 혼자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에 어떤 걸림, 오래되는 걸린 거, 또 빠른 내용을 갖다 빨리 파악하는 거,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한국사를 정말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수업을 순환 반복해서 듣는데, 그럼 언제 끝날 것이냐는 문제인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들었을 때, 순환 방법 들었을 때, 이 정도면 내가 한번 내용성이 많이 파악됐으니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객관적인 기준을 말하자면, 공부를 시작해서 합격하는 게 약 1년 6개월 정도 코스가 걸리려면, 그러면 9개월에서 12개월 그렇게 들어주시고, 나머지 기간에 여러분이 그때에 디테일하게 공부할 때 속도감을 붙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사를 많은 학생들이 암기 우선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암기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암기가 잘 되려면 내용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해성을 강조하고 설명하는데,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역사는 이제 이야기니까, 이야기 속에서 그 흐름을 잡고 그 안에서 팩트를 암기하는 게 머리에 오래 남는다. 상황을 모르고 이야기를 모르고 팩트만 암기해버리면 우리 두뇌가 그렇게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까먹게 된다. 여러분도 무한 아마 그걸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애쓰지 말고 선 이해를 하시고 내용의 흐름 속에서 그 안에서의 팩트를 외워라. 그러면 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자기 실력을 검증해보는 방법인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그 나쁜 자세가 뭐냐면, 학생들이 그냥 독서대에다 책 놓고 읽어가는 거. 그거는 내용을 10개 본다면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2개도 머리에 안 남습니다. 그거는 가장 나쁜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길게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 선사시대를 한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선사시대 내용을 하얀 백지 위에 놓고 현재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써보시란 말이에요. 그 쓰는 데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많은 글씨 있으면 쓰는데 오래 걸리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게 없다면 적게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선사시대 딱 하면은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쫙 써보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쓴 내용과 책의 내용을 비교해서 여러분이 놓친 부분이 있죠. 그럼 놓친 부분을 걷다 메꿔 놓아야지. 그런 다음에 거기 반드시 체크를 하셔. 왜? 그건 내 머릿속에 아직 없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책을 덮고 다른 종이에다가 다시 한번 똑같은 선사 내용을 써보는 거야. 그러면 방금 전에 책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이 하얀 백지 위에 써진다면 그 여러분께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시간이 걸 수 있지만, 근데 시간과의 다툼이 아니라 우리는 아는 거야의 그런 다툼이니까 이 방법을 추구해야 되고, 결국 이 방법이 처음에는 시간이 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국은 승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통한 자기 실력의 검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기본반에서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추다가 이제 문제 풀이 시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접할 때는 답 확인하고 넘어가고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문제를 통해서 내가 틀렸다면, 예를 들어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에 대한 문제가 틀렸다. 그러면 선생님의 해설과 답에 의존하지 마시고 책을 통해서 광개토등의 내용을 아주 자세한 내용을 전부 다 살펴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선택지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또 다른 게 실제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광개토대왕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이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줘야만이 여러분이 실력이 이제 향상될 수 있고 부족한 실력이 여러분이 상호 보완해서 완벽함을 추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시간을 내서 오늘 말씀드린 게 한국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기본 강의를 순환 방법을 여러 번 해라 하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자기 실력을 갖다가 검증하기 위해서 바로 하얀 백지 위에 현재 여러분의 실력을 나열해봐라. 세 번째는 문제를 통해서 볼 때 잘못된 부분은 해답과 답을 통한 게 아니라 책의 내용을 통해서 확실하게 검증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아마 합격으로 가는 속도가 빠를 것이고 훨씬 것이 지름길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합격과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